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아침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가가 폭락을 할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들, 그 이유는 중국에 좀 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제 헝다그룹이 천문학적인 채무를 좀 견디지 못하고 파산 위기에 좀 몰리면서 금융 위기와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전망성에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될까봐 좀 그렇게 반영이 되다 보면은 주가가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제 이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시향을 좀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세계 시장, 그러니까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 대체적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추석 연휴 때는 주가가 좀 폭락장으로 이어갔습니다. 뭐 하루에 마이너스 2~3%씩 쭉쭉 빠지다가 지금은 이제 그 이제 폭락장에 대한 흐름세가 조금씩 이제 걷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미래에 대한 주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는 빠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실제로 까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봐야 알겠고, 어쨌거나 이제 세계 금융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폭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펀더멘탈이죠. 요 펀더멘탈이나 미래에 대한 가치성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는 좀 문제가 돼요. 네,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냥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유동성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쇼킹입니다. 쇼킹. 이제 풍악을 울려라. 삼성전자 이제 3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만 해도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하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면은 딱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딱 6번만 하면은 3분기가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매출액 요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역대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전망치는 전망치만큼 그냥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패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삼성전자 분기별 이제 실적 추이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2021년 1분기, 네, 1분기면 1월달, 2월달, 3월달, 그리고 2분기는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그리고 3분기는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이죠.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간단하게 써드릴게요. 4월달부터 6월달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은 이제 1분기와 2분기는 실제 데이터이고요. 3분기는 이제 끝나는 거니까 전망치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망치는 지금 이 자료 보이시죠?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5개의 이제 증권사가 통계로 좀 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망치 뿐이 이제 맞추지 못합니다. 얘네도. 왜냐하면은 2분기 때 지금 이 증권사에서는 11조가 간당간당하게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12조를 넘겨버렸죠. 이처럼 증권사도 맞추지 못하지만, 시향 체크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주력인 디램이죠. 네, 요번에, 이 디램의 상승세에 힘입어 올해 3분기와 4분기의 분기 첫 매출액은 70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 4분기 이후에 디램의 가격 하락세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에도 삼성전자가 집중 투자되고 있는 파운드리 하면 위탁 생산을 포함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5개의 증권사죠. 요 이제 증권사가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의 올해 3, 4분기 매출액은 74조 6천억 원 이렇게 좀 잡고 있고요. 그러면 1분기, 2분기보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조 정도 가까이 지금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작은 파란 색깔 보이시죠? 여기 영업이익이라고 써 있는데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무려 전분기에 4조가 더 높죠. 근데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네, 17조에서 18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15조도 나올 수도 있고 어쨌거나 2분기보다 훨씬 높게 지금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매출액은 이제 기존에 이제 72조 5,300억 원, 영업이익은 15조 5,300억 원을 예측한 지금 이제 시장의 전망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사상 첫 매출 요와 관련돼서는 이제 70조를 처음으로 좀 돌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지난 2018년도 하면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요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호황기를 맞이를 했던 시점인데요. 요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17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요때가 아마 최대치고 그러면 이번이 2위 정도 기록을 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파운드리 선당 공정수율 개선 그리고 디램에 대한 15나노미터 또는 이제 낸드 플래시 128단의 원가 절감 그리고 원달러 이제 환율 상승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 호조 이러한 이제 실적 개선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주가 추이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이제 제조사 중에서 3, 4분기 매출액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점유율은 14.12%,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제외를 하고서는 전세계 1위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이 12%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2분기와 4분기를 비교를 했을 때 인텔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점유율은 대략적으로 인텔은 13.53% 그리고 삼성전자는 13.12%로 3, 4분기에는 두 회사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3, 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세를 점친 주요 요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램, 네, 요 디램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판매량이 상당히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정치로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부분의 실적까지 포함을 한다면 3, 4분기 삼성전자 매출액은 전분기보다 무려 10% 정도 네, 요렇게 좀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223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2분기의 연속 전세계 반도체 매출에 1위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요 이제 시장에 대한 슈퍼사이클 둔화가 되는 가운데 4, 4분기를 기점으로 디램에 대한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이제 디램 가격 하락에 따른 메모리 사업부 수익성의 악화로 인해서 파운드리 포함한 비메모리 사업부까지 호실적으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거나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분기별로는 너무나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뭐 삼성전자 뭐 당장 주가 안 오른다고 하면은 선반영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저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미래 주가는 다 반영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크게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쌓이면은 외인들의 수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회사 투자해도 괜찮네. 외국인들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9만전자, 10만전자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도 뭐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은 오히려 요즘 많이 팔잖아요. 많이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추이는 뭐 맞추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우하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7만 전자에 갇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시피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은 충분히 10만 전자는 갈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래 주가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하반기에 강했던 이제 모바일 수요가 좀 약화가 되고 PC 수요에 대한 감소는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디램 가격 하락폭은 심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나노미터, 이 5나노미터 생산 수율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요, AP라고 하죠. 이와 관련돼서 이제 공급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이 사업부에서도 이제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삼성페 여러분들 지금 3분기 너무나도 흐름세가 좋다. 근데 개인적으로 IM 부분,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부분, 폴더블폰 접는 스마트폰이죠. 요 스마트폰 부분에서 실적이 한 3, 4조 정도 해줬기 때문에 좀 잘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페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또 결과가 나온 대로 우리 삼성페 가족 여러분들에게 빠른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